자, 저번에 명제에서 초반 부분 얘기했고 지금 얘기할 거는 명제의 역과 대우를 얘기할 건데 뭐 대우, 역 이런 것도 한자어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자, 기본적으로 어떤 명제를 얘기할 거냐면 P이면 Q이다 라고 써 있는 걸 얘기할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해볼까? 정삼각형은 정삼각형이면 어떤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면 그 친구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거 맞아 틀려? 정삼각형인데 이등변이 아닐 수가 없지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는 얘를 P, 얘를 Q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명제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려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들어있는지를 보자 그랬어. 그러면 어떤 집합 안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삼각형의 이미지를 이렇게 다 생각을 했을 때 뭘 생각해도 전부 이등변이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전부 포함이 돼 있을 거니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갔을 때 생각해봐. 어떤 문장이 써 있어. 뭐이면 뭐이다라고 써 있어. 해서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었다고 쳐볼게. 맞는 말이라고. 그런데 그거의 순서를 거꾸로 얘기해서 Q이면 P이다 라고 돼 있는 이 문장도 참일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이걸 거꾸로 얘기해봐. 이등변이면 정삼각이다. 안 되는 거 얘기할 수 있지. 여기가 졸라 길고 얘가 짧을 수도 있잖아. 이건 정삼각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카운터 에그젬플, 발레라고, 발레.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서 얘기하는 이런 문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걔를 역이라 그래, 역. 역지사지 할 때 역, 거꾸로. 알겠지? 그러면 대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원래 문장이 있잖아. 원래 문장에 가정도 부정하고 결론도 부정해서 not P, not Q라고 할 건데 결론을 부정해서 앞으로 끄집어내. Q가 아니다. 그러면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으로 끄집어내. P가 아니다. 라고 써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대우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도대체 역은 그렇다 치고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봐봐.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그 대우도 항상 참이야. 얘가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대우도 무조건 틀렸어. 바꿔서 얘기하면 원래 문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항상 완전 똑같은 말이야. 예를 갖고 얘기해봐. 너네가 명제를 배우기 전에 그냥 문장만 느끼고 있을 때 생각해봐. 정삼각형은 이등변이다. 맞지? 그럼 얘를 대우 명제로 바꿔서 불러봐봐. 뭐라고 할래? 얘를 부정해서 앞으로 끄집어내. 어떤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면 절대로 정삼각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대우잖아. 그럼 파란색은 맞아 틀려. 애초에 내가 생각하는 삼각형이 이등변조차 아니면 정삼각이 될 수가 없죠 라고 하는 거를 원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다시 흰색이 참이니까 파랑도 참이야.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야. 이해돼? 자, 그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었다고 해봐.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게끔 그림 하나 그려보시면 전체 집합 박스 안에서 Q가 넓은 박스고 P가 좁은 박스가 돼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로 미루어 보아. Q의 여집합을 생각하잖아? 그럼 Q의 여집합은 요놈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쪽 여기밖에 없어. 근데 P의 여집합은 요놈의 바깥쪽이니까 여기하고 여기야. 맞지? 그러면 거꾸로 P가 Q에 포함되니까 여집합의 관점에서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not Q의 진리집합이 not P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문장으로 생각할 때
정삼각형이면 이등변이다. 거꾸로. 이등변조차 안 되면 정삼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되게 그 애매모호한 그 논리 구조를 이렇게 보면 너무 확실한 거라고 그냥. 알겠지? 그래서 다시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뒤바꿔서 얘기하는 걸 여기라고 하고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했을 때를 대우라고 하는데 얘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참일 필요는 없어. 그렇다고 또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그냥 관계가 뭔지 몰라. 그런데 얘가 참이면 이건 무조건 참이고 이게 구라면 이건 무조건 구라야 라고는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럼 다시 원래 명제가 참인데 여긴 명제도 참일 수 있을까? 다시 원래 명제가 참인데 그거에 거꾸로 되어 있는 영명제도 참이다. 이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맞지? 거꾸로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맞잖아. 애초부터 완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돼. 왜 그러냐면 위에 거는 P가 Q의 부분집합인 거잖아. 아래 거는 Q가 P의 부분집합인 거잖아. 그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려면 P랑 Q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원래 것도 맞고 거꾸로도 맞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갈 겁니다. 문제 보세요. 686. 자, 686번에 문장 5개 써 있는데 다음 중 여기 참인 걸 고르래. 그러니까 그 문장 그대로 읽지 말고 거꾸로 읽으란 얘기야. 여기 봐봐. 이렇게 하자고. 지금은 이렇게 써 있지만 영명제로 볼 거니까 거꾸로 얘이면 얘이다 라고 보자고. 그거 생각해봐. A, B를 곱한 게 0이면 무조건 A가 0이니? 아니지. B가 0일 수도 있잖아. 안 되지. 그럼 얘는 이게 되면 무조건 이거니? A제곱이 1보다 크다 어떻게 풀어?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 부등식을 풀 때는 넘겨서 푸는 거잖아. 부등식을 풀 때는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푸는 거잖아. 그러면 A가 1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발레겠지. 그러니까 거꾸로 얘가 된다고 해서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자, 그러면 3번. 두 개를 더해서 2를 넘어갈 수 없다면 각각도 1, 1 넘어갈 수 없다. 맞아?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전혀 명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걸 생각하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처럼 그냥 문장으로 읽고 있는 거잖아. 자, 영명제를 봐. 영명제는 이거이면 이거라고 써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인지를 보려면 A랑 B를 더해서 2보다 작아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경우를 다 생각했을 때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전부 다 들어있어야 되지. 그럼 예외가 있어 없어? 뭐가 있어? 2랑 0. 그래. 하나가 2고 하나가 0이면 이런 상황은 B가 1보다 이상, A가 1보다 이하라는 거에 안 맞지. 이해됐어? 그런 예시를 한 개라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라는 얘기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지. 그럼 4번 봐봐. 영명제는 뭐라고 써 있냐면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그러면 무조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커라고 써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써볼게. A가 0이 아니다. 합집합. B가 0이 아니다. 라고 써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 아니다와 아니다의 합집합이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이런 거를 할 때 대우명제를 쓰는 거야. 만약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려면 그냥 이 새끼의 대우를 보면 된다니까? 그럼 이 새끼의 대우는 뭐야? 요거를 부정해서 앞으로 끄집어내고 얘를 부정해서 뒤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부정하겠다는 거는 0보다 크다의 반대말인 거니까 0보다 크지 않다. 즉 0보다 이하다. 그러면 노란색을 부정할 건데 아니다, 합집합 아니다를 부정해. 이만큼을 싹 다 부정해. 전체 부정이면 각각 분배할 수 있다며. 드모르간 법칙. 그러면 얘를 부정하니까 0이 아닌 게 아니다. 0이다.
B가 0이 아닌 게 아니다. 0이다. 합집합의 부정 그리고 인 거잖아.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 이하라면 무조건 A와 B가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이건 맞는 말이지. 실수니까. A, B가 실수니까. 알아듣겠어? 근데 너네가 이런 파란색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거꾸로 읽는다고 생각해봐. 이러면? 이건가? 아씨, 머리 졸라 아플걸?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자, 그럼 5번이 왜 틀렸어요? 영명제는? 더해가지고 짝수이면 무조건 곱해가지고 홀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틀렸어? A, B가 모두 짝짝이면 곱해서 홀수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들었지? 답은 그래갖고 4번인 거고. 자, 689번. 자, 이것도 이래. 자, x 플러스 y가 a보다 작으면 그러면 x가 3보다 작다 또는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 그랬어. 이렇게 또는일 때는 생각하기가 힘든 거야. 얘가 되고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얘가 되고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또는의 여지가 남아있는 건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그리고 and로 바꾸려면 얘를 부정할 수밖에 없잖아. 그럴 때 대우를 쓰는 거라고 아까처럼. 그래서 얘가 참이다 라는 말은 이놈의 대우가 참인 거니까 이 전체를 부정하면 요거의 반대말 x가 3 이상이다. 또는의 반대말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의 반대말 y가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다. 그러하다면 이거의 반대말 x 플러스 y가 a보다 이상이다 라고 써 있는 거지. 됐어? 알아들었지? 근데 여기서 애들 물어본다 이제. 선생님 그러면 두 개 더하니까 그냥 a가 2잖아요. 그냥 a가 2인 거지 왜 a가 범위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왠지 들어봐. 여기 노란색 두 줄 보면 이렇게 써도 돼? x가 3 이상 y가 마이너스 1 이상. 그지?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부등식 두 개를 나란히 더할 때는 왼쪽에 있는 걸 더하면 오른쪽에 있는 걸 더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니네가 a가 2라고 답하고 싶은 거야. 근데 꼭 a가 2만 되냐고. 3은 안 돼? 0은 안 돼? 1은 안 돼? 이런 걸 고민하라는 얘기야 지금. 그럼 다시 이 노란색이 참이려면 어때야 돼?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집합이 이 결과를 뜻하는 집합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다가 된다면 a는 2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아니 생각해봐. 내 키가 174cm야. 존나 TMI지? 근데 만약에 내 키가 이건데 어떤 문장이 내 키는 174cm 이상이야 하면 맞지? 내 키는 154cm 이상이야. 맞지? 틀린 거 없잖아. 범위가 되는 거잖아. 근데 내 키가 175cm 이상이야 라고 하면 틀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됐을 때 이렇게 써 있는 건 틀렸지만 이렇게 써 있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내가 똑같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냐고. 그것보다 더 크거나 작은 걸 쓸 수 있는 거잖아. 그 생각을 하면서 보면 A 입장에서는 이렇게 봐. 여기를 x 플러스 y라는 값으로 봤을 때 2보다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쏙 포함되어 있어야 돼. 맞아? 반대로 얘기했네? 똘갱이 같은.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A가 여기 있어야지. 얘가 1 이상이야 하면 맞지. 근데 여기를 3 이상이야 라고 해버리면 아닌데 난 2.5인데 하면 틀린 거잖아. 아, 알아들었어? 잠깐만. x 플러스 y가 2 이상이다. 그러면 x 플러스 y가 a 이상이다. 할 때 a를 3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이게 된다고 해서 이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x가 2.7이면 얘는 안 되니까. 근데 여기를 1이라고 하면 되는 이유. 2보다 이상이면 얘가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포함 관계로 보면 확실한 거지. 그래서 a는 2보다 왼쪽에 있으면 돼. 정답?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가 범위라고 써 있는 거야.
자, 93번. 자, 여기 제목은 3단 논법인데 이거는 뭐 딱히 배우지 않더라도 그냥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 봐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라고 할게.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콜라보를 이루면 우리는 결론을 뭐라고 지을 수 있냐? P이면 R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집합의 포함관계라 보면 당연한 게 얘는 P이면 Q이다니까 이게 맞는 말이란 얘기고 Q이면 R인 거니까 이것 또한 맞는 말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P가 R의 부분집합인 건 당연히 맞겠지? 하는 거고 이거를 뭐 옛날에 그런 것도 있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거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뭐 이런 얘기야. 너네가 언젠가 봤던 그게 이 얘기예요, 지금. 알겠지? 근데 이거를 그냥 국어 문장대로 읽으면 뭐 그렇겠지, 뭐 그럴 것 같아 인 건데 집합을 동원해 갖고 생각하면은 전혀 틀릴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알았지? 그래서 693번을 보면 문제 봐봐. 다음에 두 문장이 모두 참이래.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P이면 Q이다가 맞는 말, 그리고 Q이면 not R이다가 맞는 말. 그럼 이 두 개가 콜라보를 이루면 P이면 Q가 되고 Q이면 R이 아니게 되겠지? 여기서 일로 갔다가 얘가 일로 갈 거니까 얘가 일로 갈 수 있겠지. 서울, 대전, 대전, 부산, 서울, 부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얘를 압축했을 때 P이면 R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맞는 말이라는 것은 이 녀석의 대우명제인 R이면 P가 아니다도 맞는 말인 거잖아. 아니면 처음부터 이 녀석의 대우명제인 Q가 아니면 P도 아니지롱 이것도 맞는 거고 얘의 대우명제인 R이면 Q가 아니지롱 이것도 맞는 말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있는 이런 6개의 문장은 무조건 맞는 거야. 그 외의 거는 몰라. 이해됐어? 확인해 봅시다. 1번 있나요? 여기 1번 있죠, 1번? 2번 not Q, not P 여기 있죠? 3번 R, not Q 여기 있죠? 4번 not P, R not P, R이 아니고 R, not P지.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거야. 따라왔어 여기까지? 이거를 명제의 역과 대우라고 하고 자 다음 주제는 충분조건, 필요조건.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긴 한데 집합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지웁니다. 여기부터는 주제가 좀 바뀌는 거라서 이렇게 쓸게. 자 봐봐. 자, 제목은 조건을 3개 배울 거야. 충분조건, 필요조건, 그리고 2개 다 되는 거 필요충분조건. 자, 이거 3개를 보고 한국어가 주는 느낌 충분하다, efficient, necessary 이렇게 느끼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오해가 생겨. 내가 그랬거든. 충분하다. 씨발 뭐 얼마나 충분한 건데. 얼마나 그렇게 하면 힘들어. 내가 그랬다 진짜.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딱 단어 뜻 그대로 얘기할 테니까 봐. P가 Q가 되기 위한,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먼저 할게. 충분 조건이다. 그럼 이렇게 써있는 이 초록색 문장이 뭘 뜻하는 거냐면 이거랑 완전 같은 말이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뜻이야. 그래서 뭐 P가 되면 Q가 된다. 이게 말장난이야. 노란색을 읽어봐. P가 됐으면 무조건 Q가 된다는 거지. P이면 Q이다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봐. P가 되면은 Q가 되는 게 너무 충분하게 당연하다고 그런 뜻이야. 맞아? 근데 그렇게 뭔가 의도하고 옛날 애들이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아?
근데 그래버리면 나중에 이거랑 헷갈리더라고, 나는. 학생 때 나는 그랬어. 그래서 그냥 이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아예 통짜로 그냥 받아들여. 단어의 정의니까. 이런 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겠다는 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야. 수학자들끼리 약속한 거지. 자, 근데 이거의 입장을 바꿔서 이번에는 P가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이라고 써있을 때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거꾸로야. 그 역명제가 참이다. 이게 참이다를 뜻하는 게 필요 조건이야. P가 Q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거는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그 거꾸로도 참이고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그런 거래. 이 모두가 참인 거래. 이거를 왜 저거를 저렇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떠버리면은 마치 그런 거야. 왜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i라고 부르는 거지? j는 안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왜 루트를 이렇게 쓰는 거지? 루트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냥 걔네들이 정한 거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알겠어? 근데 이게 너무 단어가 헷갈리고 하다 보니까 맨날 이제 1960년대부터 선생님들이 하는 버릇이 있어. 총 맞으면 피난다. 들어봤어? 다 그렇게 설명해.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말 안 할 거야.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다 뭐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써 있으면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그냥 정방향 그대로 간다. 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래. 근데 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써 있으면 역방향으로 간다고 할래. 난 그냥 그렇게 했어. 근데 뭐가 되기 위한 필충이라고 하면은 옌병 이거 다 되는 거니까 쌍방 다 된대. 난 그냥 그렇게 할래. 알겠지? 나는 정말 학생 때 여기서 수학을 던지고 싶었어. 이게 왜 충분한 건데 이해가 안 가. 총 맞으면 피한다. 왜 피가 나는데 막 이래. 그냥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뭐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써 있으면은 앞에 있는 게 가정, 뒤에 있는 게 결론이다라고 쓰고 필요 조건이면 앞에 있는 게 거꾸로 결론, 이 새끼가 가정이라고 해. 그렇게 해서 그냥 방향만 역방향인지 정방향인지 그냥 그것만 봐. 알겠지? 됐어? 다시 충분 조건이면 써있는 문장 그대로 정방향, 필요 조건이면 문장 써있는 거 역방향이라고 보자.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뭐 예전에 공수틀을 배워서 총 맞으면 피난다 막 그렇게 설명해서 이해가 됐어. 만약에 그럼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거를 처음 배우거나 아니면 뭐 옛날에 배웠는데도 그 설명이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 네가 외우기만 하면 돼. 이거는 표현이니까. 봐봐 96번. 그럼 얘를 문제에다가 어떻게 써먹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자 문제가 언급하는 게 이거야. P가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된대. 근데 충분 조건은 안 된대 라고 써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거는 역방향으로 써 있는 Q이면 P이다가 참이란 얘기잖아. 그게 필요 조건이 뜻하는 거잖아. 충분 조건은 정방향 그대로 가는 이건데 그거는 또 틀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만 있으면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Q가 P의 부분집합인데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P가 더 넓은 범주에 Q가 더 좁은 범주에 들어있고 P랑 Q랑 같은 상황만 아니면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한국 문장 한 줄을 읽고 흰색이 떠오르면 개념이 완벽한 거고 그 완벽한 개념을 집합으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문제 봅시다. 그러면 얘가 더 넓은 범주니까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을 찾으란 얘기야. 근데 완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안 된다는 얘기고. 알았지? 그럼 1번 되니? 이거면 무조건 저거니? 얘가 되면 100% 이거니? 맞지? 근데 이게 된다고 해서 이거니? 아니지. 그러면 요거는 맞지만 이거는 아닌 거네? 잘 골랐네? 그러면 이거랑 답이 1번이네? 재미없네.
그래도 나머지 해보자. 그러면 2번이 왜 안 될까요? 이게 된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됐을 때 무조건 저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아까도 했지. 예를 들어 0과 2 같은 거. 근데 거꾸로 이게 맞는 거지. 둘 다 1을 넘어간다면 더한 게 2를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틀렸고 얘가 맞는 거지. 그럼 2번은 어떤 상태야? P가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게 2번이겠지. 헷갈려? 알아들었어? 그럼 3번은? 이거 맞아? 얘가 되면 무조건 저거야? 아니야? 왜? 이게 되는 건 무슨 뜻인데? X랑 Y랑 같을 수도 있지만 X랑 Y랑 다를 때 Z가 0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태가 무조건 이거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지. 얘 때문에. 대신 거꾸로 이거는 무조건 맞겠지. 이거 역시나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가 아닌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제 2번과 3번은 같은 상황이라고. 알아들었어. 그래. 아, 너네가 답답해서가 아니야. 내가 진짜 이게 이해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래. 그럼 얘는 이거면 저거니? 아니니? 1, 6도 있고 분수도 있고 루트 있고 존나 많지? 근데 이렇게 가는 건 되지. 이거 역시나 충분은 되지만 필요가 안 되는 거지. 그럼 마지막 5번. 이거면 이거니? 안 되니? 뭐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만 얘기해봐. 2 같은 건 안 되지. X가 딱 2라면 얘는 되지만 X가 2인 건 여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근데 1보다 작은 쪼꼬미는 2보다 작은 건 당연하지. 2, 3, 4, 5번은 전부 다 뭐야? 충분이지만 필요가 아닌 거지. 시험에 1000% 나와. 나랑 손목 내기 할래? 너무 잔인하니? 치킨 내기 할까? 내가 다 쏠게. 안 나오면 내가 쏠게. 나오면 한 마리씩 줘. 진짜로. 안 나올 수가 없어. 알았지? 그럼 699번 봅시다. 자,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하자. 뭐 저건 당연한 얘기고. 문제, P가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필요 조건이니까 뭐가 되기 위한을 거꾸로 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 말 자체가 Q이면 P이다가 참이란 얘기지. 그럼 무슨 얘기야? Q가 P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지. 그럼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지. 전체 박스가 이런 식으로 있고. 요런 그림의 이미지가 될 수 있을 때 반드시 맞는 걸 고르래. 1번 될까 안 될까? 1번 돼 안 돼? P랑 Q의 교집합은 뭐예요? 이 그림상에서? Q지? P라고 써있으면 안 되겠지? 그 무조건 맞는 건 아니겠지. 아,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맞는 건 아닐 거 아니야. 2번 돼 안 돼? P랑 Q 합집합 뭔데, 이나? P라고 써야겠지. U가 아니고 P라고 써야겠지. 3번 돼 안 돼? 이거를 보고 재빨리 이렇게 바꾸면 고수. 그럼 P 빼기 Q가 어디야? 파란색 테두리. 여기가 무조건 비어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안 되고. 4번 될까? 여집합의 합집합은 잘 못해요. 그냥 하시면 돼요. Q의 여집합은 Q가 아닌 부분. P는 여기. 합하면 다 있겠네? 답은 4번이겠네? 괜찮아? 응. 그러면 702번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이렇게 하자. 702번에 P는 A가 뭔진 모르겠지만
A 이상의 A 플러스 2 이하라. 이렇게 써있는 게 P고, Q는 5부터 9 사이라고 써있는 게 Q겠지? 그지? 그때 문제가 Q가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거꾸로 쓰자.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5, 9라고 하는 넓은 범위 안에 그 안에 A도 있고 A 플러스 2도 있으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있으면 된다는 얘기겠네? 그러니까 첫 번째, 얘네 둘이 비교해서 A하고 O 중에는 A가 더 오른쪽에 있거나 같아도 됩니다. 왜? 전부 채워져 있으니까. 마찬가지 A 플러스 2와 9 중에는 얘가 왼쪽에 있되 같아도 문제없어. 결론 5 이상 7 이하. 다 더하면 18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빨라도 양해해줘. 알아들었지? 자, 이거 해보세요. 706번. 자, 한 지금쯤 나왔어야 됩니다. 자, 이제 불러주세요. 얘들아, 이거 뭐이면 뭐이다야? P이면 Q이다. 그럼 두 번째 문장, 이거는 무슨 뜻이야? 뭐이면 뭐이다? R이면 Q가 아니다. not Q다. 됐지? 이 두 개가 맞다는 뜻이지? 그럼 먼저 항상 대우부터 적고 가. 요거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써있는 거고, 요거의 대우는 Q이면 not R이다 라고 써있는 거지. Q이면. 그럼 현재 이 네 개를 가지고 잘 종합해보면은 P이면 Q인데 Q이면 not R이니까 보라색으로 만나면 P이면 not R이다까지 쓸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면 R이면 not Q인데 not Q면 not P니까 R로 시작하면은 P가 아니다로 끝나겠지. 그리고 두 개는 대우 관계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지. 같은 말이지.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맞는 걸 고르면 되는 거잖아? 안 써있는 게 뭐야? 5번 안 써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가 또 한 주제였고, 왜 한숨이냐면 너네가 제일 집중도 안 하고 너네가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걸 할 차례라서 그래. 뭐냐면 증명이야.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수학적 사고력에 너네 머리가 확장되는 느낌이 제일 커. 여기서 이걸 공부하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나중에 논술 볼 때 나와. 논술 안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세 번째 이유. 내신에서 거의 반반인데, 세종고는 반반인데 풍문고는 1500% 나와. 풍문고는 증명에 미친 선생님들밖에 없어, 학교에.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는 거고, 설령 이제 참참참 해가지고 안 나온다고 치더라도 야, 공부했을 때 네 머리가 커진 거니까 좋은 거지 뭐. 이해됐지? 그래서 할 거야. 자, 여기 봐봐. 어떤 명제를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를 증명하겠대. 근데 이제 물론 증명법은 세상에 너무 많지만 이번 고등학교 1학년 또 요 명제 요 정도 배운 상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 첫 번째, 제목 귀류법. 두 번째, 대우증명. 이거 두 개밖에 안 쓸 거야. 뭐 여러 가지 더 있어. 수학적 귀납법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냥 개 많아. 근데 지금은 두 개밖에 안 써. 자, 귀류법이 뭐냐면 한자인데 역시나 어떤 방법이냐면 오류의 귀가 이제 귀환한다, 회귀한다 그런 뜻이잖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류에 도착하는 방법이야.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귀류법이 뭐냐면 먼저 결론을 부정해.
결론을 부정한 상태로 얘기를 막 진행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에러가 뜨는 거야. 오, 이상한데? 막 이러면서. 그럼 무슨 뜻이야? 애초에 결론을 부정한 게 틀렸다는 거지. 그럼 결론을 부정한 게 틀렸으니까 결론이 맞다는 거 아닌가? 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언제 많이 쓰냐면 루트 2가 무리수라고 증명해봐. 세상 당연한 건데, 그치? 이걸 증명하래. 그럼 어떻게 가냐면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해볼게. 예? 네 말이 맞다고 해보자 임마. 하고서 막 썼다? 그랬더니 어머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말 자체가 틀린 거니까 얘가 맞다는 게 간접 증명이 된 거지. 라고 하겠다는 게 귀류법이야. 알았어요? 두 번째는 대우 증명인데 대우 증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P이면 Q이다라고 써있는 명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되면 무조건 이건가? 라고 파악하려고 봤는데 이 문장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거의 대우 명제를 생각하기로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생각하는 게 더 편해. 그래서 얘를 갖고 했더니 참이래. 그럼 이건 참이겠네? 라고 하겠다는 거야.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뭘 쓸 건지는 거의 문제에 나와 있어. 알겠지? 그렇게 할 건데 방법은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해야겠지? 문제 봐봐. 709번이야. 미리 부탁 좀 하는데 여기는 시험 기간에 임박해서 공부하시려고 하면은 절대 안 늘어요, 진짜. 생각해봐. 너네 이렇게 긴 글을 공부한다 생각해봐. 숨이 턱턱 막히잖아. 그때 가면은 증명은 버리고 해야겠다 이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 그냥 공부할 때 처음부터 똑바로 해놓고 거꾸로 생각해. 내가 싫어하는 게 있으면 남들은 더 싫어할 거야. 네가 좀만 싫어하면 돼. 알았지? 봐봐. 다음은 명제 어쩌고가 있을 때 얘를 대우를 가지고 증명하래. 그럼 문장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n제곱이라는 숫자가 3의 배수래. 그런 상황이면 무조건 n이 3의 배수야. 라고 써 있는 거야. 이해돼? 저거 맞는 말이야? 자, 초등학교, 중학교 레벨로 봐. n제곱은 n 곱하기 n이잖아. 맞지? 그런데 이게 3의 배수가 되려면 분명히 여기 써있는 소인수랑 여기 써있는 소인수가 똑같은 종류일 텐데 여기에 3이 있어야 이 새끼가 3이겠지. 그러니까 사실 너무 당연한 거야. 맞아? 얘가 3배수가 됐다면 무조건 여기에 3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지. 근데 이게 너가 느낄 때 당연하겠지만 답지에 당연함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거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읽었더니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할지 감도 안 잡혀. 그래서 대우를 쓰는 거야. 그럼 대우로 한다 해봐. 그러면 얘를 부정해. 무슨 말이야? n 값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 녀석을 제곱해도 절대 3배수가 아니에요 선생님 하시면 되겠죠. 이게 대우 명제지. 그러면 봐봐. 첫 번째 거가 숨이 턱 막히고 두 번째 거가 그나마 할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얘를 가지고 n을 가려면 루트를 씌워야 돼. 근데 얘를 가지고 1로 가려면 그냥 제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한 거야. 그런데 3배수가 아니다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생각해봐. 이해해야 돼. n을 나누기 3 했을 때 나머지가 얼마여야 3배수라 그래? 나머지가 얼마여야 3배수야? 나머지가 0일 때 3배수인 거잖아. 그 나머지가 0이 아닌 그 외 모든 상황은 다 나머지가 있는 거고 3배수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n 값을 나머지가 1인 케이스나 나머지가 2인 케이스로 쓰면 돼. 오케이? 대답해 볼래? 나누기를 했어. 여기 몫에 써있는 숫자를 분수로 쓸 수 있나요? 미친놈이죠. 응? 당연히 정수겠지. 질문 여기 0 돼 안 돼? 초등학교 3학년이야. 3 나누기 5야. 정답은? 몫이 얼마?
쓰잖아. 나머지 이렇게 쓰잖아. 이건 하면서 왜 이건 못하는데? 몫에 0 쓸 수 있어. 근데 여기 음수 쓸 수 있어? 그건 아니지. 물론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풀 때는 여기 막 식이 써있고 식이 써있으면 나머지를 쓰기도 하는데 자연수끼리 놀고 있을 때는 음수가 못 끼잖아. 그러니까 여기 목 자리에 들어가는 건 0 이상의 정수겠지.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봐봐. 어떤 숫자를 나누기 3 했고 나머지가 1이래. 그럼 몫을 쓰는 거야. 몫을 보통 K라고 적어. 그리고 K 값은 0 이상의 정수라는 말을 해주면 돼. 그럼 0이면 1 나오고 1이면 4 나오고 2면 7 나오고 하겠지. 그래서 n 값이 3배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 괄호치고 K는 0 이상의 정수. 아니면 뭐 음이 아닌 정수. 아니면 뭐 0을 포함한 자연수. 뭐 똑같은 말이지. 이해됐어? 지금 너네가 할 건 뭐냐면 대우를 증명하는 거는 원래 거랑 같다. 이건 이미 끝난 공부고 이 배수에 대한 증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걸 공부하는 거지. 알겠나? 그럼 봐. n 값이 3k 플러스 1 아니면 3k 플러스 2 같은 형태가 된대. 그런 상황이면 얘를 제곱해도 절대 3배수가 나올 수 없고 얘를 제곱해도 절대 3배수가 나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알아들어요? 합시다. 3k 플러스 1 제곱해. 할 수 있지. 9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1이지. 그런데 이 형태가 3배수가 될 수 없다는 걸 또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3으로 최대한 묶었는데 묶이지 못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3으로 최대한 묶어봤자 3k 제곱 더하기 2k까지밖에 안 묶이지. 1은 묶을래야 묶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원래 n 녀석이 나머지가 1이었으면 제곱한 녀석도 나머지가 1이란 얘기야. 콜? 그 아래 거 뭔 뜻이겠어요? 3k 플러스 2를 제곱하면 9k 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4가 될 텐데 이걸 또 바보같이 나머지가 4라고 하지 마. 속 뒤집어지니까. 3으로 최대한 묶으면 3 플러스 1이니까 3은 묶이겠지? 그래서 3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까지는 묶이는데 여기 있는 1은 묶을 방법이 없는 거지. 이해돼? 오, 그럼 무슨 얘기야? 원래부터 n이 3배수가 아니었으면 나머지가 1 아니면 인데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머지는 무조건 1로 끝나겠네? 그럼 절대 3배수가 아니겠네? 그럼 대우가 증명이 됐네? 그러니까 원래 거가 증명이 됐다. 이런 뜻이야. 이해해? 지금은 이해만 해. 내가 물어보는 말의 이 발화의 의도는 잘할 수 있겠냐가 아니야. 이걸 잘하는 놈은 없어. 없고, 그리고 미리 하나 알려주면 혹시 수학이 좋아서 수학과를 가고 싶은 한심한 녀석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봐. 알았지? 아니 뭐 나는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속한 집합인데 말할 수 있지. 아니 내가 남자니까 남자들은 다 병신이 할 수 있지만 내가 뭐 여자들은 병신이면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 내가 여기 욕하는 건 괜찮은 거야. 여기 너네가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수학 문제가 재밌어가지고 가는 건 말 그대로 문제풀이가 재밌는 거야. 공대를 가야 돼. 수학과를 가면 하는 거는 전부 다 논증이야.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전부 증명이야. 다 증명이야. 1 플러스 1이 2인 걸 증명하시오. 대학교 3학년. 진심. 진심. 1, 2학년 때는 못 배워. 뭐 그런 식이야. 근데 봐봐. 무슨 얘기냐. 수학과를 가면 애들이 어떻겠어? 여기 있는 이 원소들이 어떨까? 이 집합에 포함된 원소들이 어떤 새끼들이야? 수학을 좀 좋아하고 수학을 좀 잘한다고 치부하는 애기들일 거 아니야. 걔네들조차도 내신 기간 미쳤나봐. 대학교 시험 기간이 되면 그 시험 문제가 다 증명으로 나올 텐데 걔네 다 도서관에 처박혀 가지고 증명을 하고 있을까? 증명이 된 걸 외우고 있어요. 진짜로. 수학과를 가면 증명 문제가 거의 85% 이상 나와. 그 문제를 걔네가 정말로 이해를 해서 락 커갖고 증명을 하는 거를 그 자리에서 푸는 게 아니라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거를 보고 이해하면서 그 증명을 외운다고. 하물며 그들도 그러한데 당신들은 당연히 그래야겠지. 응? 무슨 얘기야? 배수 논리를 증명할 때는 보라색을 써야겠다는 걸 외워야 할 수 있는 거야. 적어도 배수를 하는데 여기에 3K 더하기 3K 더하기 2조차도 머릿속에 없으면 이걸 네가 백날 이해해봤자 풀 수가 없다고. 제발 공감해줘, 알았지? 응? 원 같은 거야.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접한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없어. 이게 증명이 안 돼. 알았지? 꼭 여기는 공부 좀 해. 잠깐만. 지금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3K 더하기 1이라고 썼어. 왜 그러냐면 K 값에 얼마를 쓸 수 있으니까? 0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에 0을 쓰지 못하는 상태라고 쳐봐. 최소한 1을 쓴다고 쳐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숫자가 나머지가 1일 수도 있고 나머지가 2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3으로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1인 숫자는 있지. 그거는 3개씩, 초등학교 설명. 사과를 3개씩 존나 묶으면 하나가 남아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3개씩 묶기에는 2개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인 상황은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인 거랑 똑같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3의 배수가 되기에는 2개가 모자라 랑 3의 배수가 되기에는 1개가 모자라 라고 써도 된다고. 대신 그럴 때는 K 값에 0을 쓰면 안 되고 자연수를 쓰면 되겠지. 논리적으로 알아들었어? 다시 봐. 4의 배수가 아니다를 쓰래. n 값이. 그럼 당신들은 뭐 하면 된다? 1번. 4로 나누고 몫을 k,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 나머지가 3, 이라고 쓰는 방법이 있고, 이때는 k 값에 0부터 쓸 수 있다고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k 값에 0이 아니고 1부터 쓰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때는 나머지가 1이 되기에는 3개가 모자라요.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리고 생각해봐. 0을 넣은 결과랑 1을 넣은 결과랑 같잖아. 알았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버전으로 쓸 건지 플러스 버전으로 쓸 건지 너네들이 고르면 돼. 대신 플러스 버전으로 썼으면 0이 된다는 걸 꼭 언급해야 돼. 여기는 그냥 자연수가 된다고 써야 되고. 근데 이 증명한 친구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버전으로 쓴 것 뿐이겠지. 해봐, 집 가서. 안 되면 질문하자, 다음 시간에. 하나 더 하고 갑니다. 귀류법. 자, 문제가 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귀류법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건 이해했지. 유리수라고 해보고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상한 점이 나와서 틀렸다. 그럼 유리수라 가정한 게 틀렸으니까 무리수가 됐다. 콜? 그렇게 할 건데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라고 가정합니다. 잘 들어? 아까 전에 내가 배수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쓴다는 사실을 좀 외우자고 했잖아.
그럼 이번에는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때는 뭘 쓸 수밖에 없냐면 이 숫자를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다고 쓸 거야. a분의 b, 뭐 b분의 a 이런 식으로, p분의 q 이런 식으로. 됐지? 애초에 유리수라는 건 분수란 얘기야. 혹은 소수란 얘기고. 대신 a랑 b가 원래는 서로소가 아닐 수 있지만 약분을 끝까지 한다면 반드시 서로소를 만들 수 있지. 기약분수로. 그래서 약분이 끝나 있는 상태를 a, b라고 하자까지 갈 거야. 그래서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표현이 세트로 나와야 돼. 알겠지? 그냥 여기까지가 그냥 영어 수거야. 아, be able to는 can이라며. 어? be going to는 will이라며. 씨발 외운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영어 수거처럼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봐. 여기 분수를 썼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루트가 있는 건 다소 까다로우니까 제곱을 때릴 거야. 제곱을 했어.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은 a제곱분의 b제곱이야. 맞지? 역시나 a랑 b가 서로소였으니까 서로소인 것끼리 제곱해서 만든 너네들도 서로소야. 인정하시죠? 그런 다음에 a제곱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은 b제곱이다 까지 쓸 거야. 이렇게 왔을 때 지금 현재 a랑 b는 서로소인 자연수고, 그러면 여기도 자연수의 제곱, 여기도 자연수의 제곱. 그 다음 n값은 2보다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자연수. 1을 빼더라도 여전히 자연수. 그럼 결국에 자연수랑 자연수랑 곱한 게 자연수라는 거니까 소인수분의 꼴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런데 생각해봐. 여기에 n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b에 들어있는 소인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 만약에 b를 5, a를 3 이랬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기껏해야 3 동네고 여기는 5 동네 아니야. 얘 같을 거면 5가 여기 있어야겠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n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b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이해돼? 알아들어? 그러면 n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b의 배수가 돼야 하니까 n제곱 마이너스 1을 b제곱 곱하기 모식갱이다 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 여기에 b제곱 곱하기 모식갱이다 라고 썼을 때 양쪽에 b제곱을 약분할 수 있잖아.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 써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a제곱이랑 맞닥뜨려 갖고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모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써있는 거라고, 이 문장 자체가. 이해됐어? 이 문제는 문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초심자한테는 이거보다는 다른 걸로 합시다. 여기 없네. 그냥 노트 같은 거에다 써봐봐. 루트 3이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본인데 얘부터 해야 되는데 대표 문제가 너무 선 넘은 게 그려져 있어. 이거부터 할 줄 알아야 뭐 n제곱 빼기를 하고 말 거 아니야, 그지? 자, 간다. 첫 번째. 귀류법에 의해서 루트 3을 유리수라 가정합니다. a분의 b. 괄호치고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 자, 지금 제가 괄호친 이거 안 적었을 때 전체 배점에서 30% 까입니다. 알겠지? 그다음 두 번째, 양변을 제곱합니다. 제곱 후 정리. 그러면 3a제곱은 b제곱입니다. 인정하시죠? 그치?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은 그 논리인 거야. 좌변에 3이 있으니까 우변에 3이 있어야 돼. 우변에 3이 있으려면 b가 3배수야.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말을 작성하면 돼. 좌변이 3의 배수이므로 우변도 3의 배수다. 따라서 b는 3의 배수다.
혹시 이 생각 들어? 얘들아. 지금 내가 여기에 은근슬쩍 끼워놓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3배수니까 이게 3배수라는 거 아까 한 거 기억나? n제곱이 3배수면 n이 3배수다. b제곱이 3배수니까 b가 3배수다 쓰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요거를 보고 이렇게 넘어갈 때 그것까지 증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핵심 테마만 증명하면 돼. 이런 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걸 쓰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설명할 필요 없다. 그러면 다시 세 번째. 그래서 b가 3배수니까 b를 3배수니까 3으로 나누면 몫이 k다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해봐. b가 3배수래. 나머지가 0이래. 그럼 몫이랑 곱한 게 b겠지. 그렇잖아. 그러면 b를 3k라고 하고 괄호치고 또 써야 돼. k는 자연수. 이런 거 안 쓰면 날아가는 거야. 이런 거 안 쓰면 다 깎이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러면 b가 3k래. 그 이제 뭐 할 수 있을까? b가 3k니까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럼 대입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좌변은 3a 제곱이고 우변은 3k를 제곱한 거니까 9k 제곱이잖아. 그러면 3을 약분할 수 있잖아? 그럼 남는 게 a 제곱은 3k 제곱이잖아.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야. 우변이 3배수니까 좌변이 3배수여야 돼. 좌변이 3배수이려면 a가 3배수여야 돼. 그렇다면 같은 논리에 의해서 a가 3배수다 라고 썼는데 이거는 요거랑 요거가 여기에 모순된다. 그래서 얘는 개소리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b가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거를 넣고 계산하다 보니까 a가 3배수가 되면서 서로소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분수꼴로 썼는데 기약 분수가 안 된다는 얘기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지?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테마로 써 있는 거의 버전이 아까 709번? 711번. 이런 거니까 생각을 좀 하면서 풀어봐. 알았지? 이거는 내가 바로 하긴 좀 그렇고 이 기초 단계를 먼저 하고서 너네가 좀 머리를 쓰게 하는 게 맞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꽤 많이 했고 다음 시간에 명제의 마지막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츠 이런 게 있거든. 그거 좀 마무리하고 이제 함수 들어가시면 이제 끝이 보여요. 알았지? 그래서 숙제는 지금 하고 있는 책에 712번까지 빈 문제 없이 다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